그 기자회견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 촬영 다 끝내주신 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먼저 김진태 의원님 약간 이쪽으로 전체 좀 모아줬어. 이쪽으로. 김진태 의원님 기자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렇게 휴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보도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에 요새 이렇게 계속 있다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청와대 앞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신 박대출 의원님, 또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님도 방금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제가 이 청와대 앞에 이렇게 시위를 하기 위해서 선 게 이번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주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드루킹 특검, 문재인 김정숙 특검하라 이거 가지고 작년에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는 강제북송, 국민 몰래 강제북송 그 1인 시위를, 또 릴레이 시위를 몇 달 동안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전면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네? 국민이 76만 명이 이 청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벌써 오늘로 세 번째 이거를 촉구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무려 6번이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야당 얘기는 뭐 아예 아주 안 듣는 버릇이 됐고, 전문가 집단 얘기라도 좀 들으세요.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아무리 환자들을 치료하면 뭐합니까? 중국인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중국에 갔던 우리 내국인은 강제 격리되고, 중국인들은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럼 뭐 치료하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자, 여기다가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방학을 맞아서 중국에 갔던 이 유학생들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춘천 지역만 하더라도 방학 때 전부 귀국했던 이 유학생들이 갑자기 지금 568명이 지금 입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 네? 자율격리라고 합니다. 자율격리. 말이 자율격리지 셀프격리. 그냥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이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여기 요 기숙사 요 방에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또 거리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원룸에 하숙집에 그냥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이게 끝! 이게 무슨 격리입니까? 예? 이러고 이 사람들 마구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아침 9시 현재 이제 확진자 수가 556명, 어제 하루 만에 123명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보면 이 증가 곡선이 처음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지금 그 곡선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이제 556명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치료용 음압 병상수 1000개. 요거 이제 며칠이면은 다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 시스템 완전 붕괴에 치료를 거의 사실상 포기하는 이런 통제 불능 상태가 지금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중국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 133개국이 주요 국가들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무슨 올림픽 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 겁니까? 중국몽? 동반자 관계? 그런 건 그렇게 찾고 싶어도 나중에 좀 찾고 우리 국민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요, 이러다가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판이에요, 지금. 이런 웃지 못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앙아시아 4개국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4개국이 대한민국 국민 자체를 입국 금지했는데 바로 어젠가 이스라엘에서 또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날아가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야, 이거 외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도 없고 비행기 날아가는데 중간에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요. 공항에 내려서 속절없이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다. 이런 외교적 참사, 이거 뭡니까? 이런 거 좀 배우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기생충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중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이런 수모를 왜 겪어야 되냐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의학적인 문제라고 러시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오기 부리지 말고 이제 좀 말 들읍시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중국만 먼저고 국민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중국만 사람이래요. 자, 이제 정말 오늘 이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내일부터 중국 유학생들 7만 명 속속 입국한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뒷문 다 열어놓고 앞에서 수선을 떨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거 꼭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우리 박대출 의원님과 전문가 우리 의사협회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요구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사과해라! 사과해라! 사과하라. 사과해! 이 병이 곧 종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고 지금 폐지해라!
오늘 현재 국민 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확실히 공개 사과하세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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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고 퇴진해라. 두 번째,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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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맞아.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경보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이게 아직도 경계 단계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앙재난안전본부도 구성 가동하고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막는 심각 단계로 반드시 격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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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이 요구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할 게 아니라 위기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즉각 격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더 들어보고 저희는 여기서 해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태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김진태 의원이랑 저랑 오기 전에 어떤 조율도 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각자 할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만 얘기해 왔는데 제가 머릿속에 3가지를 요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3가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고민해가지고 3가지를 정리했는데 머릿속에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단계를 자꾸 정부는 그냥 심각 단계라는 이 정책적 법적인 그런 단계로 가지 않으려고 어정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사태까지 이제 왔더라고요. 오늘까지는 그동안 뭐 주의 뭐 어쩌고 이러더니 오늘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왔습니다. 상황이 엄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계를 격상시켜서 심각 단계에 맞춰서 국민들이 본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격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중국인 입국 문제 심각합니다. 이 전국 대학에 유학 와 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3월 개학기에 맞춰서 이 개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중국 유학생이 돌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속해 있는 진주 지역만 해도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에 그 대학 중국 학생들이 몰려오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 데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전면에 나서셔야 됩니다. 그 3가지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으니까 정부를 믿어달라 그랬습니다. 못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못 믿어요!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세균 총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발 좀 국민이 믿게 해달라. 그냥 믿으라 달라 그러면 믿어집니까? 믿게 해줘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제발 믿게 해달라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북한은 혈맹 관계입니다. 혈맹. 근데 한 달 전에 중국인 입국 금지 다 시켰어요. 북한은. 혈맹이. 우리는 친구라 그러더요. 시진핑. 우호친선 관계죠. 언제부터 친구야 중국이? 그런데도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코로나19 사태가 우린 심각 단계로 가야 되고 왜 심각한 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전문 의료인 우리 경기도 의협 회장님께서 말씀 주실 겁니다. 그 전문적인 소개는. 그러나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해도 이게 너무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염원으로부터 1차, 2차, 3차 확산이 되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거를 차단을 하려면은 그냥 그 이전의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역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2차, 3차 예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지금 정부가 신천지 교회 거기 대구 방문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하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가 도대체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 저희 진주 지역에 지역 단위의 교회 신천지 그 신도가 1127명이랍니다. 그분들에게 이게 우리 진주 지역 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대구 다녀왔냐? 다 안 갔다 그런데요. 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3번 확진 환자로부터 2차, 3차 이렇게 접촉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별 진료를 하고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그 전문적인 지금 지식은 아직 없고 아직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의심이 들고 불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안하지 않도록 좀 하자.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 지금 이 앞에 온 겁니다. 저희가 무슨 정치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대립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제발 청와대에서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해라. 중국 겁내지 말고 눈치 그만 봐라.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민이 벌써 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저런 국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무슨 외교적인 마찰을 빚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친구라는데 친구 설득도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너무 아직까지 베트남도 하고 북한도 하고 러시아도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못합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지 말고 당장에 처벌하세요. 자국민이 먼저다. 네, 자국민이 먼저 맞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청와대 김진태 의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의협 회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청와대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촉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고 전면에 나서십시오. 모든 책임을 지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사태를 수습하십시오. 즉각 심각 단계로 격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전면 입국 금지 당장 시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중국인 입국 대한민국 금지하라. 국민들이 전부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훈입니다. 저도 사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친구가 아니라요. 친구면은 이러지 않죠. 종입니다. 종. 중국의 머슴이라도 이렇게 굴욕적으로 국민 생명까지 팔아먹으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우병 때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난리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나와라. 지금 벌써 4명이 죽었습니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전 세계에 중국 제외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1위가 됐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진짜.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고 일어나기가 저희 의사들은 겁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100명씩 200명씩.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선장처럼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맞아요. 세월호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팬티 벗고 나온 새끼야, 그 새끼. 세월호 선장 처벌했죠. 그 말하고 나서 30명에서 지금 56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 국민이 어떻게 이럴 수가? 복지부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한테 사과는 안 하고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퍼졌답니다. 새끼. 이제는 바이러스 이름조차도 정부 쪽에서 그러는지 대구 바이러스 참. 대구 코로나랍니다. 같은 놈들이야. 아니 같은 놈들. 사스, 메르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해서 2002년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인데 중국한테 사대주의가 심해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뭐가 나와라. 그렇게 겁이 나서? 아 우한을 우한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여기 우한 바이러스 있는 사람 저 청와대로 갑시다. 정말 그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환자, 확진자 단 15명 나왔는데 중국 출입 금지시켜서 지금 완전히 컨트롤 됐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같은 공산국가지만 도착한 비행기 돌려보내고 지금 완전히 컨트롤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560명 감염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도 아직도 중국인 출입 금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시키는 거냐? 보복 당한다고. 무슨 보복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문재인 왜 이러는 겁니까? 친구라면서 진짜? 친구가 보복하는 게 친구입니까? 러시아도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도 중단시켰고 출입 금지시켰고 독일, 프랑스, 미국 다 시켰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왜 못 시킵니까? 우리나라만 보복당합니까? 133개국이 중국 이주 체류자 출입 금지, 입국 금지 시켰지만 보복당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무슨 눈치를 이렇게 봅니까? 무슨 맞고 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 중단시켜 주세요. 맞습니다. 지하철 타고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저희 의사들은 무기가 없어요. 중국 겨울이어서 무기가 없고. 여권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냐고 말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중국 여권 들고 다니면은 그 우한 코로나 백신입니까 그게? 중국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동, 거짓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이. 자, 우한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2주간 격리했죠. 정상 없으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 정상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주간 격리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2주간 격리하면은 2주간 격리당하고 관광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수칙만 지켜도 아무도 관광 안 와요. 중국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왜 2주간 격리 안 해요? 우리 교민은 와서 아무 정상 없는데 2주간 격리하고 대구 가면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앞뒤가 틀린 말. 질병에 대한 대응 방침 국가 원칙만 지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한 대응 방침이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심, 블루, 관심은요 어느 지역에서 유행병이 발생을 했을 때 관심입니다.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 발생했다. 이게 관심 단계입니다. 블루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했다. 이게 주의 옐로 단계입니다. 색깔로 옐로. 미국은 블루 옐로 단계에서 차단했어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경계 단계를 넘어서 2차 3차 감염을 넘어서 지금은요 우리가 격상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당연히 심각 단계예요. 맞아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격상시켜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정의대로 해야지. 맞습니다.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뭐가 중국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심각을 심각이라고 말도 못해요. 우한 바이러스를 우한이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은 격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적어놨는 원칙대로 읽어보라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심각 상태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 눈치 때문에 심각도 못하고 국민들 죽이려는 거지. 중국 이게. 사람들 유학생들 5만 명 몰려오는 거 입국 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누차 얘기했죠.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출국 금지 당한다, 입국 금지 당한다. 현실화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까지 가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숙주 취급 당하잖아요. 대한민국 이제 미국, 유럽에 다 출국 금지 당하면, 입국 금지 당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학가들이 입국 못하고 학자들이 입국 못하고 우리 의사들이요 완전 망하는 학회 가는데 거죠. 대한민국 의사는 강의 안 된다. 망하는 질병이 참관 중국의 고통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는데 혼자 나누지 왜 국민들하고 나눕니까? 이거를 내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술 더 뜹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요 저보고 회장님 지금 한계 상황입니다. 이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대구에 의료가 마비됐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들으셨죠? 대구에서 복통이 생겼는데 응급실이 다 폐쇄돼서 충남대병원까지 갔어요. 대동맥이 터졌는데 생사를 하는데 부산 양산병원까지 갔어요. 양산 부산대까지 가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가요. 그렇게 국민들을 진짜. 위험에 노출시키고 지금 4명 죽은 거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미국처럼 된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 단절하고 국민들을 보호했어야죠. 지금 심각 단계에서도 문을 안 닫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만 막으라고 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왜 박원순이나 문재인은 왜 이렇게 기본 수칙도 안 하고 이걸 철저히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원순 문재인이에요. 질병으로 봐야지 정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 국민이. 관리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철도 막아야지. 마스크 지금 이거 제가 제대로 이제 보도할 거예요? 저 5개밖에 없습니다. 안 이제 하면 찍지 말고. 구할라이거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만 개 중국에 먼저 보내고 대한민국 이게요 지금 메르스가 사망률이 2%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556명 중에서 4명이 죽어서 1% 됐어요 이제. 근데 이게 의료가 무너지면 의사가 접촉하고 나면요 2주간 진료 못합니다. 대한민국 환자들 진료받을 데가 없어요. 우한 바이러스 환자. 우한도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지옥이 된 거예요. 맞아. 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많아지면 우한 바이러스 다 접촉해가지고 의사들이 다 진료 배제돼요. 진료 받을 곳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제. 어떡해요. 병원이 폐쇄돼서 대구처럼 아픈 사람들 부산 충남 가다가 전국에 퍼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 상태가 심각하되면 사망률이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10% 20%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치료를 받으니까 1% 2%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의사를 중국에 보내겠다.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자고. 문재인, 강경화 두 사람 같이 가면 제 우한에 내일이라도 간다. 법칙 제의합니다. 내일 같이 갑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데리고 가서 승계하세요. 데리고 가서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걔네들 데리고 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중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대한민국의 복지부 장관인지, 중국의 복지부 장관인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또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성남시 은수미 시장 우리 회원들 1000명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 진료 안 하면 병사 고발하겠다. 아, 야, 이게 무슨 중국 시장입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그래서 제가 당신 강요죄와 쓰레기 같은 년. 직권남용죄로 나 고발한다 이거.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 한국 사람 완전 빨갱이야. 한국 사람 진료는 안중이 없고 중국에서 온 사람 진료 안 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성남시가 저한테 다음 날 바로 성명서 냈더니 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참, 그다음에 잘하셨네. 취소 공문. 그 공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수미 시장이 오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려왔구만. 안산시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이거 진짜. 더 위에서는 누굽니까 그러면? 뭐 문재인이겠지. 안산시는 경기도 회장이 그거 볼까봐 없던 걸로 하자고. 네이버 실검 4위에 올랐어요. 은수미 그 시장도 우한으로 사건이. 보내자고요. 울산시장 만들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울산시장 그 만들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이 맞아. 먼저예요. 맞아. 국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4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4명 죽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우리나라 인구의 4배 5배 돼도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질병 관리 원칙대로 대응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죽어야지. 정말 이 자체가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지금 김진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왜 못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돼. 왜 못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왜 도목은 못합니까? 133개 나라 중에서 왜 우리만 당합니까? 학교 다닐 때 그 뭐 호구 이런 애들 있죠. 아무도 안 두드려 맞는데 걔만 맞아. 걔만. 맞아요. 그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런 애들 있죠. 꼭 그 꼴입니다. 중국한테. 아, 저 혼자 홍보했는데 국민을 홍보를 뭔 안 들어. 국익입니까? 국익 133개국이 정치 문제 아니고 이건 우리 국민 생명 문제다 하는데 도목하면 중국이 나라도 아니죠. 맞아. 할 테면 하라고 하는 원래 거지. 질병은 차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간에. 맞습니다. 나라 생명.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가지 말고 중국 사람 우리나라는 가라 해도 안 가겠죠. 아무도. 네. 중국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친구라는 이게 당연하죠. 친구도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가서 무슨 사대주의도 이런 심각한 사대주의가 그러니까요. 없는 겁니다. 지금 4대주의고 아직도 속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심각 단계로 격상을 못 합니까? 총리고 대통령이고 심각 단계를 가지고 심각이라고 왜 못 부릅니까 가만히 이거를?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전국 전파가 되면 심각이라고 질병관리 거기 홈페이지 보세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대응 원칙을. 심각이면 국가 중앙 재난 대책위원 특별 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계획적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피해가 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심각이 단계로 하면 심각에 준하게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심각으로 하고 심각 단계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운행 제한 뭐 이런 부분도 심각히 고려해야 되고 예식장, 실내, 학교 휴교 문제 이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태인데도 아직 중국 유학생조차도 제일 낮은 단계도 차단을 안 하고 있으니 친새끼라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게? 우리 집회 못하게 하느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고 있고 복지부 장관이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생명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국민 생명을 그러면요, 지금 정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논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지들이 정말 이용하면서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죠. 내 가족의 생명 문제잖아요. 이게 500명이요. 얼마 만에 30명에서 500명.
500명이 10,000명 되는 거는 30명에서 500명이면 500명이 10,000명 되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사망률 2%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5천만한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전파력이 사스 메르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해요. 그러면 5천만한테 이제 10,000명 넘어가면 다 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5천만이면 100만이 죽는 일이에요. 국민 100만이. 빨리 문재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책을 우리가 아까 전에 누구 말씀드린 이거 말로만 해가 될 문제냐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또 말로만 안 하면 잡아가요. 아니 나서도 차라리 잡아가요. 경리가 넣어달라고 그래. 격리 쳐달라고. 맨날 자박한데 가짜뉴스 말하면 자박한데 누가 지금 가짜뉴스를 말하는데요. 중국을 위해서 입도 다 단속이에요. 입도 단속. 있는 사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를 누가 말했습니까? 문재인이 말했죠. 30명에서 다 퍼진 날 청와대에서 뭐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짜짜구리 그거 먹으면서 영부인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목젖이 보이도록 웃는데 야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게 그거는 아니죠.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뭐 했냐고 물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다 퍼지는데 무슨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웃고 앉았습니까? 이게. 미친 거 정말 진짜 이거. 저희 의사들도요 한계 상황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좀 나눠주세요. 병원에 중국에 줄 마스크. 그러니까요. 마스크도 못 사요 지금. 마스크 없어요 병원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대구에 마스크 좀 구해달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면은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마스크 값이 지금 천정부지예요. 저 새끼는 중국에서 태어났나 봐. 마스크 가격이 엄청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못 사요. 돈은 관계 없다 사겠다 하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알코올도 없대요 이제 알코올도. 이러다가 전쟁터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약품도 동날 지경이에요. 현장의 상황이 이런데 의사들 말 안 듣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인 출입금지 시켜라 하니까 왜 의사협회가 정치적으로 노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맞아. 자기 눈에는 전부 다 정치로 보이나 봐요. 이게 국민들 죽는 일도. 민주당 해체해야 돼. 정말 이거 간곡히 부탁합니다. 심각한 문제. 반복된 얘기지만 중국인 입국 막아주세요. 뭐가 겁납니까? 무역 보복이 겁납니까? 뭐가 겁납니까? 보복 당해서요. 그러면 일본 앞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본 앞에서는 무슨 놈? 미국 앞에서는 광우병 때 보복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문재인이가 해냈습니다. 우한폐렴 세계 2등. 1위. 2등이에요. 중국하고 우리가 2등. 중국 빼고요. 중국은 그 나라 거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이 막게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막았다가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못 지금 들어오게 이 단계가요. 격리시키고. 제일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중국 사람 계속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더 퍼지고 하면은 이제는 퍼지는 걸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질병 관리가. 야 걸린 사람 죽고 이제 도저히 격리시킬 의사도 없고 격리시킬 병원도 없으면 야 그냥 퍼지는 건 포기. 이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는 지금 현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국민 생명 찾고 하던 사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국민 생명 앞에서 우리 감염돼가지고 청와대로 다 들어갑시다 그냥. 이 저 자체가 새끼부터 죽이자고. 맞아요. 정말 들어가. 이게 무슨 중국에서 들어갔다 와서 5번이나 반갑했다는데. 가가지고 기왕 정말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제 번아웃 되고 있습니다. 저보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티는 그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의료가 무너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든 야를 떠나서 정치 문제를 떠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 단계 하고 심각 단계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심각 단계로 올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 단계로 못 올리는 거예요. 레드 단계로. 그래놓고 지금 조치는 주의 단계의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정치 탄압만 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퍼졌다,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 이 사람들 전공이 마녀사냥이에요.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예,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까 자, 예식장 어떤 집에 가서 박원순이가 당신 감염병 퍼지니까 예식장 하지 마시오 했는데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식장 다 해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그 예식장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행정이냐고.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문 다 열어놓고 광화문 야외에 사는 예배만 하지 말래. 무슨 최소한의 행정이 객관성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열받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할 말이 많아요. 정말 이건 정치 문제 아닙니다. 정말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입구에서 막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 회장님 모시고 오는데 막고 있어요. 예, 이구동성으로 정말 우리 얘기한 거 문재인 대통령님 님이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개새끼라고 하세요. 정신 좀 차리시고 제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다 퍼지기 전에 제발 좀 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야 개새끼. 지금 말씀하신 분 말 정말 잘하시죠?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태 최고다. 제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 경기도 의사협회장을 역임하시는 이동욱 우리 선생님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전문가가 오셔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좀 설득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이제 간결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제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떤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욕설을 한다거나 너무 과격한 말을 해서 또 이런 공격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제가 얘기 좀 하고 다 마음은 한 가지지만 그런 것만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중석 중에서 얘기를 하셔도 이게 다 들립니다. 오늘 와서 이런 또 우리 종편 TV에서도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좀 이제 잠깐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모시다 못해 의료진을 보낸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 의료진이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예? 그 가라 그러면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우한까지 가서 그 다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죠? 네. 이게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중국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한대요. 야, 정말 난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그 기사에 나온 댓글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댓글 뭐냐? 전교 꼴찌하고 전교 꼴찌에서 두 번째가 정답 공유하냐? 오답 노트 공유하냐? 이게 댓글 1등이었어요.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임상 경험을 중국하고 공유를 해? 어? 병도 공유합니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야, 이게 아주 강단 있는 나라인 거 알고 계시죠? 비행기 돌려보내. 중국하고
2000년을 싸워서 한 번도 먹힌 적이 없는 나라예요. 제갈 공명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접은 적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번에 이 사태 터지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잠시 고민을 했대요. 거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하다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 아마 거의 돼갈걸요? 8천만 이렇게 넘었었는데 이 나라 지금 오늘 현재 이 병 감염자가 몇 명이냐? 한 명입니다. 한 명. 야, 정말 한 달 전에 16명이었는데 그동안 15명을 완치시키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딱 한 명 남았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하고 네? 있습니까? 이 베트남을 우리가 이렇게 절절하게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무슨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어려울 때 도와야 친구야?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나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저도 답답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자, 우리 최영석 교수님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한테 퍼줘라. 네, 간단하게 저는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놈들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봉천 문제로 혈안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 입국 금지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가장 그래도 의리가 있고 참 정치인인 우리 김진태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의사의 이동욱 우리 회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ZSS 안정권 대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이번 25일이죠.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그 대구의 동성로의 노보텔 앞으로다가 대구에 계신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의료진들에게 마스크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생필품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GZSS에서는 500만원 그리고 안정권 대표가 개인 돈으로 500만원 해서 1000만원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생필품 뭐 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 갖고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곳에 혹시 함께 가실 마음은 있으신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대구 화요일날 대구인데 대구 동성로입니다. 노보텔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시점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정치보다는 국민을 살려야 하거든요. 이게 누가 해야 되냐면 정치권에서 해야 되고 이 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 네, 그거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뭐 그 무슨 병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선거도 코앞에 있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돌아다녀도 저게 지금 시원치 않을 놈이 대구까지 가서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대구 가서 출마하는 거냐 요 소리 분명히 나오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지금 김진태 의원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갑니다. 여기서 많은 유튜브들이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가서 전달만 하고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고 대구랄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마음을 품고선에 하는
안정권 대표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빨갱이가 반성해야지. 빨갱이가. 네, 현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현 있지만 정부가 반성해야지. 지금 모든 집회를 취소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중국 입국 금지에 관련해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중국 입국 금지에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입국 금지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집회에 관련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콩나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모든 거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장 그리고 지하철 그 부분 우리 박대출 의원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 지금 문제는 그 전철을 콩나물 전철에 중국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철 타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전철 대중교통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심각 단계 때. 근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권고를 할 수도 있고 금지를 할 수도 있겠죠. 가급적 타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전면 금지한다는 단계로 더 질병의 심각한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예식장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마라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심해서 가급적 조심해서 결혼식은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위험성이라는 건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가급적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라 권고는 할 수 있더라도 또 금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있고 전 세계에서 사실 예배를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것은 공산국가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로 비교해서 고민해서 고민 끝에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선상에서 사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접 전파라고 하잖아요. 직접 전파라는 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말할 때 침 튈까봐 쓰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안전해요. 제가 오늘 또 연설하면서 담배 얘기를 했는데 바이러스를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담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담배 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의 농도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누가 담배 하나 폈다고 그렇게 많이 위험합니까? 다 퍼져버려요. 바이러스가 어느 농도 이하면 한두 마리로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그래서 밀폐된 실내 공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밀폐된 실내 공간도 예식장이나 어떤 교회나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 집회만 야외에서 금지시키겠다. 왜? 그건 문재인 욕하니까. 근데 문재인의 잘못된 거를 다 단속해 버리면 누가 말합니까? 중국이 막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지금 뭐 심각 단계로 격상하라고 누가 말합니까? 조금 지나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공산당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거는 못하게 하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들이 진짜 위험성을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온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은 전철 운행까지 고민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게 500명에서 몇천 명 되면요 이제 그걸 진짜 고민하라고 질병관리본부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지경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이미 400명이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정말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한마디 할게요. 잠깐만. 자 이제 한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오늘 이 자리는 뭐
여태까지 이제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꼭 하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여기에 이제 좀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 주제를 맞춰 주셔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물론 하실 말씀 많겠지만 그래 되면 또 이게 자꾸 또 이제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서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천정식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정식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 앞에서 1인 시위를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왜 올라왔는지 그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4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메르스 사태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메르스 사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초기 대응은 조금 부족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중기 이후부터는 대단히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잘 됐다고 그 다음부터 평가받는 이유는 모든 것을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전면적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구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대구가 기생충보다 못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던 날 기생충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죠. 저는 그거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그렇게 확산되던 날 그 이후에 그 전날이든 그 이후든 대통령이 대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없습니다. 4년 전 2016년 6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여기 제가 적은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컨트롤 타워가 되라.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청와대가. 왜냐하면 그래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울분이 분통이 터져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구 시민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어제까지 장사 잘 되는 집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손님 없습니다. 사람 안 다닙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죠. 짜파구리 처먹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대구가 기생충보다 못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나서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한민국 사랑하는 태극기 집회 나가고 있는 태극기 부대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 그렇게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 못 지켰다고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중국이 언제부터 우리 친구였습니까? 북제통일 직전에 중공군 쳐들어서 북제통일 못하고 250만 명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배치할 때 사드 보복됐잖아.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 사람도 친구였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가 적이 맞잖아요. 맞죠? 문재인 씨! 잠깐 짜파구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잠깐 일로 이쪽으로 할게. 네, 한마음 한소리. 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앞에서 물론 오늘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방송을 인사를 못 드리면서 급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 방송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 청와대 분수 앞에는 김진태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께서 함께 동참을 하셔서 앞전에는 이제 최대집 대표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비상사태가 더 심각하게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분들께 해서 그 항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한마음 한소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권들 뭐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바쁘는 거 누구나 더 잘 알고 제가 또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우리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가 돼서 지금 우리 그 국내에서도 더 많은 그 확진자들 감염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늘어나지 않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이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듯이 여러분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항상 감염에 조심하도록 여러분께 안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5일 날 화요일 대구에 그 의료진들 격려하는 곳에 함께 동참을 할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부메랑처럼 오히려 감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바이러스로 온통 지금 비상사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대구를 지금 모든 게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물품이 지금 마스크도 없고요.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 의료진들에게 첫째 의료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의료진들은 감염자들을 치료를 해주면서 본인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감염된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오실 때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대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대구 동성로 노보텔 앞에서 오후 1시에 화요일 날 25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OBS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영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